근무 중 잠깐 산책을 나온 어느 날 어떤 명품 매장 정문으로 근사한 차량 한 대가 미끄러져 나왔어요. 차에서 내린 하얀색 장갑을 착용한 발렛 직원은 운전석 문의 각도를 이리저리 조정해보며 차량 주인을 정성껏 맞이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들려오는 상냥한 인사말. 이렇게 매번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아리따운 여성의 뒤를 2명의 매장 여직원이 뒤따르며 연신 감사의 표를 앞다퉈했습니다. 드디어 차주를 마주한 발렛 직원은 이 여성을 고의 주차한 그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두의 환송에 싱긋 미소만을 남긴 채 반짝이는 하늘빛의 벤틀리는 그렇게 도로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산책길에 초입에서 마주한 이 광경에 저는 잠시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의 부를 잃고야 평일 오후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환대까지 받으면서 명품 쇼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각, 직장에 매여 있는 저는 삶의 여러 정답지 중 하나를 택하여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인지, 혹은 애초부터 틀려먹은 오답에서 별 볼 일 없는 발버둥만 치고 있는 것인지요. 평범하고 무료함이 관성이 된 일상을 살던 중 무엇이 인생이고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내야 하는지 대뜸 궁금해졌습니다. 아직도, 아니 어쩌면 생이 다할 때까지 이어질 탐구 생활일 수 있지만 마침 마주하게 된 한 소식에서 그 힌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현 시대 최고 축구 선수 중 한 명인 리오넬 메시가 구단과의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내건 조건을 통해서 말이죠. 단연간 세계 최고의 자리에서 부와 명예를 모두 일구어낸 즉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더 이상 바랄 게 남아있긴 했을까요? 오늘은 메시의 천상계 삶을 낳은 그만의 인생 공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상인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리오넬 메시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구단에 소속돼 있지만 과거 유소년 시절부터 파리 생제르맹 이적 직전까지, 즉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의 원클럽맨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와 바르셀로나는 리그 우승 10회, 챔피언스 리그 우승 4회 등 숱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메시 또한 최고의 축구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도 6회나 수상하는 등 찰떡궁합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메시가 요구한 9가지 재계약 조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됨에 따라 메시와 바르셀로나는 약 20여 년 지속된 인연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죠. 한간에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뒤로하고 떠난 메시가 실제로는 무리한 요구를 재정이 어려워진 구단의 강요함에 따라 양의 탈을 쓴 늑대라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메시가 실천하고 있는 그만의 삶의 공식에는 꼭 필요한 핵심들이었죠. 그는 안정적인 부와 명예를 기반으로 축구선수로서의 능력 향상 및 유지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큰 규모의 계약을 다시 따내는 선순환 구조를 선수 생활 내내 만들어왔던 것이죠. 메시의 9가지 재계약 조항을 단순 나열하지 않고 4가지 토픽으로 묶어보겠습니다. 1. 사회적 지위 보장으로 불안감을 해소하자. 메시는 제일 먼저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3년 계약을 바르셀로나에 요구했습니다. 즉 최대 4년의 시간을 명문 구단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건 셈인데 이는 본인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메시는 1987년생으로 전성기의 메시라면 4년이고 10년이고 구단에서 계속 붙잡아 두고 싶겠지만 이미 축구선수로서 황혼기에 접어드는 메시를 한국 나이로 40세까지 곁에 두는 것에는 구단이 난색을 표하겠죠. 엄청난 재능이 모여드는 최고 명문 구단에서 서서히 기량의 하락세가 우려되는 본인의 처지를 메시도 모르지 않을 터. 따라서 계약상으로 최고의 명문 구단 선수로서의 탄탄한 지위를 보장받게 되는 것만큼 든든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2. 챙길 수 있을 때 최대한 챙겨놓자.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가 봅니다. 이미 부족함 없어 보이는 메시조차 재계약 조항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생각하는 돈의 규모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요. 먼저 재계약 축하금으로 1000만 유로를 일시에 받길 원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이직 시 사이닝 보너스라 일컫는 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메시의 단위가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구단의 재정 악화로 2021 시즌 연봉 약 7천만 유로 중 20%를 수령 연기하는 데 동의하는 대신 3%의 추가 이자를 요구하는 깨알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스페인 정부의 세금이 인상이 될 경우 세후 금액이 보전되도록 연봉 구조를 설계하고자 하는 주도 면밀한 면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3. 삶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내 시간을 확보하자. 많은 혜택을 누리는 대신 축구장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요? 메시는 개인적인 동선을 최소화하고 비효율을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축구 선수로서의 본인 커리어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 비서를 요청함으로써 개인사를 단순화시키고자 했으며 대표적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기간 고국인 아르헨티나로 편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전용기를 요구하였죠. 그리고 본인이 케어해야 하는 친밀한 관계 또한 계약으로서 일정 부분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가족뿐만 아니라 같은 팀 소속의 절친이었던 루이스 수아레스의 가족을 위한 홈 경기 전용 박스 좌석 제공도 요청하였으며 에이전트인 로드리고에게 보너스 수수료 지급 또한 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로드리고는 메시의 친형이라고 하네요. 4. 성장한 나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를 부와 명예를 보장하여 심리적 안정을 이루고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 삶을 단순화하였을 때 메시는 또 다른 재계약과 엄청난 대우를 따낼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언제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게 기존 7억 유로를 지불해야 팀을 떠날 수 있었던 방출 조항, 즉 바이아웃을 1만 유로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슈퍼스타로서의 본인의 가치를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하기만 한다면 그를 원하는 구단은 저마다의 흥미로운 조건으로 손을 내밀 것이고 메시는 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작은 규모로 시작한 것이 가속도가 붙어 더 큰 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메시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본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한 단계 성장한 후 본인이 우위인 시장을 조성하여 다시금 본인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는 계약 조건을 들이미는 공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세월을 좀먹고 있는 비효율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일상인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